일단 지난 시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긴 시간이어서 기다리시는 분도 많았고요. 네, 그 기생충 마지막 개봉한 나라들 있어요. 영화,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 그리고 그때가 또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오스카 캠페인 했던 그 모든 게 다 기생충과 관련된 모든 게 끝났던 시점이 2020년 2월, 3월쯤이었어요. 그때가 또 팬데믹의 시작이었고요. 그래서 2년 정도의 팬데믹 기간 동안 제가 두 편의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하나는 지금 작업 중에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의 시나리오를 썼고요. 또 하나가 이 미키 17 원작 소설을 각색한 거였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시나리오 가지고 제가 한 5년 정도 작업을 해오고 있는 것이고, 애니메이션은 현재 작업 중이고, 미키 17은 이제 모든 작업이 순조롭게 잘 끝나서 마침내 이제 개봉을 하게 된 상태죠. 그 시간 동안 좀 중압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워낙 기생충이 좀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고, 그 중압감들을 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주긴 하는데 중압감이 별로 없었어요. 네, 이게 뭐 영화 역사에서 보면 뭐 29살 나이에 뭐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이 뭐 섹스 라이즈 앤 비디오 테이프 뭐 그런 영화로 29살에 갑자기 뭐 칸느에서 황금종려상을 받고 뭐 이런 영화사적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나이에 그런 상황이 닥치면 뭐 막 붕 구름 위로 뜰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저는 기생충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벌어질 때 이미 50대에 접어들 때였고, 물론 그 기쁘고 즐겁고 좋은 상황이었지만 뭐 이렇게 들떠지지가 않더라고요. 들떠보고도 싶었는데 별로 그렇지 않았고, 그냥 오며 가며 그때 그 당시에도 뭐 비행기에서 계속 시나리오 썼었고요. 하던 일을 그냥 계속 했어요. 그래서 복잡한 정신없는 이제 기생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캠페인이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소에 톤을 유지하려고 많이 애를 썼다기보다는 그냥 좀 유지가 되더라고요. 네. 미키 공개를 앞둔 시점에서는 또 조금 또 변화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생충에 있던 게 뭔가 미키에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더 좋아졌나?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항상 제가 찍었던 전작과의 경쟁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다행인 거는 뭐 마라톤 기록을 갱신하거나 하는 것처럼 숫자로 딱 정해진 하나의 기록을 갱신하는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매번 다른 스토리, 다른 또 배우들과 또 다른 느낌의 영화들을 만드는 거니까 이번엔 이런 작품을 하는구나. 대신 이제 익숙함과 새로움이 잘 균형을 갖추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이제 관객들이 보기에 야, 저 감독 평소에 하던 짓을 또 그대로 했구나라는 친밀감, 익숙함도 있고, 와 근데 이런 건 또 처음이네, 뭐 웬일이야, 뭐 이런 느낌도 있고, 미키 17에 그런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다고 생각이 돼요. 소시지를 보면서 느낀 거는 동 감독님 느낌이 그대로 있구나. 배우들만 외국인이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왜요?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구체적으로? 네? 뭔가 저는 찌질한 캐릭터들이 사람인데요. 많이 나와서 아니 궁금해서 그래. 뭘 보고 어떻게 느꼈을까?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발언 기회를 제가 가지면 또 이게 감독님 인터뷰 시간이 줄어드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반응이 되게 기쁘죠. 네. 기다리셨던 반응이. 네. 그럼 이 미키에서 뭔가 새로운 걸 넣어야겠다 하고 넣은 게 있다면 그건 뭘까요? 원작 소설에도 이제 그런 것이 있지만은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무슨 우주 행성 간의 이동을 하기도 하고, 뭐 거대한 우주선에 사서 사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야말로 SF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또 외계 행성 가면은 괴생명체도, 괴물도 나와요. 크리처도 나오고 SF답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거기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남자 주인공이 미키라면 라샤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소설을 볼 때도 그 둘의 스토리에 좀 많이 감정적으로 저 자신을 이렇게 뒤흔드는 면이 없지 않았었거든요. 영화에서 뭐 이 영화 자체 멜로 영화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렇게 작은 사랑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제 영화에선 흔치 않았던 부분이라 즐거웠어요. 그걸 찍으면서. The ship was filled with mostly dickheads. But
Nasha, she's always loved me. That's when everything changed. 실은 이 기생충 그 한국에서 개봉할 때 네, 그때도 라운드 인터뷰를 했었는데 2019년이죠. 네. 그때 감독님께 봉준호 장르의 사전적인 정의를 내리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여쭤봤더니 기괴하지만 신금을 울리는 이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아 정말요? 네. 좀 웃으시면서 하시긴 했지만 네. 자 이번 작품도 봉준호 장르의 연속일까요? 네, 기괴함도 있고요. 또 우리 감정에 호소하는 약간 SF지만 되게 인간적인 인간 숨결이 느껴지는 부분 많이 있어서 제가 2019년에 했다는 그 얘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되게 기괴하고 신기한 외계 생명체도 나오지만 결국은 중심이 되는 건 사람이라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싶은 인간적인 얘기들도 있죠. 감독님에 대한 그 당시 어떤 수식어로 비정상의 미학이다 이런 전찬일 평론가의 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변화하고 싶다. 어떤 변화를 추구하셨는지. 비정상의 미학이라고. 네. 뭔가 정상이 아니고 이상하다. 그래서 비정상의 미학이다. 왜 그랬지? 전찬일 선생님 책에 잘 아는 분인데. 네, 책에 그렇게 표현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비정상. 기괴함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비정상. 그건 저는 그냥 정신 승리하듯이 그걸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독창적이다, 뭐 유니크하다, 평범하지 않다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고, 또 다른 영화 내부에서 본다면 비정상이라는 게 우리가 시스템에서 잘 적응된 국가건 사회건 간에 잘 적응되고 그 체제에 잘 맞춰져 있는 인물들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약간 이탈돼 있거나 삐져나와 있거나 약간은 낙오돼 있거나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다루다 보니까 또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미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키도 되게 좀 불쌍한 극한 직업을 가진 친구인데 죽을 법한 되게 위험한 미션에 반복적으로 투입되고 그래도 사람들은 전혀 죄책감을 안 느끼고 계속 왜냐하면 휴먼 프린팅이라는 이제 첨단 테크놀로지로 계속 재출력이 되니까 어차피 재출력 될 거니까 내일 이 사람 죽어도 돼 이런 위험한 일을 해도 돼라는 식으로 온 사회가 이제 공동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죄책감 없이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좀 은유하는 바도 있겠네요. 네, 그게 우리 사회에 대한 은유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극한 직업을 가진 근데 참 심성은 착한 청년인데 그런 주인공을 또 집중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의 미학이라는 말에서 또 이번 작품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 그런 생각 듭니다. 사실 감독님께서는 최고의 한국 영화로 기생충이 아니라 김기현 감독의 한여를 많이 꼽으셨다는 적이 있는데 이유가 사실 궁금해요. 최근에 그 김기현 감독의 한여가 디지털로 하여튼 리마스터링 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국가유산청에서 지원도 받아서 네. 보존이 되거든요. 좀 어떤 부분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셨나요? 네. 말씀하신 그 한국에서 그런 재조명뿐 아니라 2000년대 들어서 많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나 또 미국 그 링컨 센터에서도 그렇고 그 김기현 감독님 작품 특히 한여가 많이 재조명이 됐고요. 그 미국도 DVD 블루레이 명가인 크라이테리온에서도 또 재출시를 했고 리마스터링해서 그럴 만한 가치와 또 완성도와 심지어 재미까지 다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봅니다. 1960년도 영화인데 지금 다시 봐도 정말 재밌어요. 히치콕보다 뛰어나다. 제가 좋아하는 또 히치콕 그 사이코가 1960년도 네. 작품인데 같은 해에 같은 나왔어요. 네. 그 두 분은 그 히치콕 감독님 아마 김기현 감독님을 잘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한국 사회는 되게 이제 감춰진 사회였으니까 국제 사회 속에서. 근데 그 두 작품에 묘하게 비슷한 지점들도 있고 저는 한여가 히치콕 감독님 사이코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는 어떤 걸작이자 또 지금 젊은 관객들이 봐도 주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적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 장면 꼽으시면 뭐 계단.
기생충도 이제 우리 계단 영화다 이런 식의 농담 많이 했었는데 그 하녀의 무대도 한복판에 그 가파른 계단이 있고 거기서 벌어지는 많은 장면들이 있어요. 남녀 주인공 그 부부와 또 그 제목 그대로 그 하녀 그 집 외부에서 온 괴물처럼 묘사되는 그 하녀 캐릭터가 있는데 그 하녀가 계단에서 이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샷들 모두 다 명장면으로 보고 싶습니다. The simple fact is, we're in a state of war, and our survival is in the balance. I got a job to do. Mickey Barnes, fighting right to the end. My great gift to mankind. Are you afraid to die? This time I wasn't scared. 저는 그 장면에서 느꼈습니다. 뾰루지 짤 때 네. 이거 한국 영화구나 이렇게 네. 느꼈습니다. 미국인들도 뾰루지를 짭니다. 근데 어쨌든 SF 영화에서 잘 안 나오는 장면이죠. 네. 스타워즈에서 어떻게 뭐 뾰루지 짜는 장면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러고도 남는 영화죠. 그런 외국인이 담긴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봉준호는 정말 변태다. 왜냐면 아메리카 캡틴을 열차 안에 가두고 이번에는 배트맨을 행성에 이동시켰다. 네, 할리우드 배우들과 작업하시면서 재밌는 에피소드 있을까요? 저는 그냥 제 영화를 찍었을 뿐인데 우리 배우님들이 워낙 많은 히어로 영화들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미키 17도 주인공은 배트맨 했던 분이고 악당으로 나오는 마크 러팔로는 헐크 하셨던 분이고 크리스 에반스 설국열차 그분은 이제 캡틴 아메리카였는데 기차에서 생선을 밟고 넘어지죠. 그래서 그 장면 찍을 때 되게 괴로워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물고기를 밟고 쓰러져야 되나요? 그래서 아니 난 이거 찍고 싶어서 이 씬 찍는 거예요. 그랬더니 되게 당황했었는데 저는 뭐 제 할 일을 해야죠. 현장에서 좀 재밌는 또 배우 이번 미키에서 또 재밌는 일화 있을까요? 생선 밟고 미키가 사실상 1인 2역이잖아요. 미키 17이 영화 제목이지만 미키 18도 나온단 말이에요. 예고편에도 보면 그 둘의 첫 만남이 깜짝 놀라면서 막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현장에서 찍을 때 사실 로버트 패틴슨은 한 명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위치를 바꿔가면서 찍고 복잡한 CG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걸 하는데 얼마나 이제 복잡하고 또 고민이 많겠어요. 배우 입장에서 또 연출하는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근데 재밌었던 것이 마치 버튼을 누르면 탁 갑자기 체인지 되듯이 자 지금 17 다음에 자 18 하면 또 눈빛이 삥 바뀌고 그거를 보는 현장에서 제일 먼저 보는 저는 되게 재밌고 신기했었어요. 그만큼 또 재능 있는 배우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또 여쭤볼게요. 지금 시국이 현실의 SF다, 현실이 좀비물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좀 뉴스가 영화 같은 세상인데 네. 관객들이 어떤 마음으로 좀 영화관에 미키를 보러 오면 좋을까요? 어떤 이유에서건 이제 스트레스와 또 불면의 밤을 보내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지난 한 달간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되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처럼 그런 뉴스들을 잠시 뒤로 하고 극장에서 온전히 2시간의 스토리에 푹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시면 좋겠고 그렇지만 또 다 보고 나서 극장을 나가실 때는 내가 이 영화 SF 영화지만 여기서 본 인간들의 모습이나 그 안에 또 하나의 사회가 그려지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사는 모습과 뭔가 또 비슷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되씹어 볼 만한 또 의미나 느낌을 가진 채로 또 극장을 나가셔도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한국 영화 어렵다 너무 배우가 무대에서 좀 울기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네, 한국 영화 어떻게 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핸섬 가이즈라는 영화를 봤었어요. 되게 엉뚱하고 이제 기발한 또 괴이한 유머로 가득 찬 영화인데 되게 신인 감독님 영화고 또 이희준, 이성미 배우처럼 또 되게 강력한 훌륭한 배우들이 나와서 만들어낸 작품인데 작지만 되게 힘이 있고 또 거침없고 그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유머지만 감독님께서 되게 신인 감독님께서 주저없이 밀어붙이는 힘도 있었고 또 그게
뭐 엄청난 대규모 흥행을 한 것은 아니지만 또 나름의 알찬 흥행이 잘 됐고 관객들이 호응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런 새로운 감독의 새로운 시도가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아직은 모르지만 그런 그 작품처럼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또 많은 새로운 재능 감독님과 또 작가들과 배우들이 또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심이 됩니다. 여러 가지 부침이 있어도 한국 영화 계속 명맥을 잘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